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내일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도 많이 풀리고 이번에는 고향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귀성길에 오른 분들 많으실 텐데요. 혹시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라는 거요. 고향에 부모 친지 만나러 가니까 즐겁고 설레고 또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다는 마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넉넉하게 마주치면 웃음 한번 보여주시고 손도 흔들어 주시고 끼어들면 양보도 좀 해주세요. 그것이 연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꼭 그런 거 명심하시고 잘 다녀오십시오. 백운계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분 패널 함께합니다. 신성범 전 의원, 송금주 전 의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건교수, 최수영 메시지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 고향이 강원도 네. 양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 거기 살고 계시죠? 아니 강릉에 계시죠? 강릉에? 예, 강릉에 인접 지역이라. 내려가십니까? 예, 갑니다. 가서 잘 인사드리시고 네. 제가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해주십시오. 꼭 축원드리고 저도 저 겨울 동해바다 한번 보고 또 한 해를 잘 제가 설계하고 올라오겠습니다. 많이 막힐 겁니다. 뭐 근데 길은 막히지만 길을 가장 단축하는 시간은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가족하고 가니까 뭐 그렇죠. 지루한 시간을 많이 없앨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죠. 그런 그 퀴즈라고 그래야 될까, 뭐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좋은 사람하고 같이 그런. 네. 아, 런던에서 좋은 파리까지 사람하고 같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 뭐 그러면은 뭐 바다로 간다, 비행기로 간다 그러는데. 파리의 연인과 같이 간다. 직설적이시군요. 안전하게 자원 잘 다녀오시고요. 송금주 의원은 고향에 나주인데 네, 부모님 나줍니다. 계십니까? 예, 부모님 계시고 와, 저는 사실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나주에서. 네네. 예. 예, 요새 이제 전통시장들 행사들이 있으니까요. 어제 이제 나주 전통시장 들리고 오늘은 영산포 전통시장 새벽에 들리고 올라와가지고 좀 초췌합니다. 정치 활동하고 오셨군요. 아닙니다. 옛날 인연을 맺은 분들 그냥 인사드리고 온 겁니다. 부모님이 다 살아계신다는 말씀 들으면 정말 부러워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희 부모님들이 45년생, 46년생이신데요. 요새 좀 골절이 좀 생기셔가지고 아유. 계속 아. 이제 아버지는 좀 허리 골절이 생기시고 어머니는 무릎 골절이 생기셔가지고 요새 아이고. 예. 네, 작년에 좀 제가 수발하느라고 네. 조금 그랬습니다. 뭐 효자가 있으시니까. 우리 신성범 의원은 부모님 다 돌아가셨죠? 예, 별세하셨죠. 예. 꽤 됐고. 저는 뭐 저희 서울 집에서 예. 예, 차례를 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안 내려가시고. 네네. 고향은 거창이잖아요. 경남 거창이. 그러면 거창에는 누가 계십니까? 작은 아버님하고 이제 사촌들 이렇게 당숙들 예, 계시지만 예. 어머니하고 돌아가셔 놓으니까 어떻게 뭐 저희 집에서 모시다가 서울 집에서 이제 차례 모시죠. 3대째 서울에 산다 막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 토박이들. 그분들은 명절에 기분이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귀성 그러면 당체 감이 안 오는 거죠. 네, 그분들은 좀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예, 고향이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을 좀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귀성 전쟁 안 치르는 것이 오히려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박진영 교수님은 대구? 경북 영천입니다. 영천. 네. 예. 영천하고 대구하고는 얼마나 돼요? 뭐 안 막히면 3, 40분 거리. 아, 바로 옆이군요. 예, 바로 옆입니다. 네. 혹시 부모님이 네, 계십니다. 제 어. 아버님이 38년생, 어머니 42년생. 오, 네, 나이 많으시죠. 네. 아주 뭐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십니다. 내려가십니까? 예, 예. 언제 가실 거예요? 오늘 밤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 밤에 많이 막히게. 많이 막히겠네요. 차 예, 저- 가지고 가실 거예요? 네, 네. 예전에 많이 막힐 때는 16시간 운전한 적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러지는 않겠지만 저도 옛날에 그 부모님 광주에 계실 때 이렇게 한번 내려가는데 너무 막혀가지고 하여튼 뭐 온양천 그 정도 가는데 한 8시간 걸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도저히 안 돼갖고 온양온천에서 하룻밤 자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어디 그 호텔에서 잔 적이 있습니다. 저도. 네. 예 그때는 그랬는데
또 그런 게 또 명절이고 네. 또 그렇게 해서라도 부모님 말씀은 아야 뭐하러 또 내려오냐 뭐 그러셔도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실 수 있으면 가시고 못 가시면 꼭 전화라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또 이번에는 코로나가 좀 풀려서 내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안전하게 하는 방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똑같은 마음이다. 웃으면서 양보하고 그러면 더 빨리 가고 어느새 고향 집에 와 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로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고 했던 것의 파장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란이 이걸 그냥 쉽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텐데 계속 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우리 주 이란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우리 입장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란도 우리의 발언의 취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란 외무부가 윤강현 주 이란 대사를 초치 그러니까 이제 불러들인 거죠. 그 자리에서 외무부 차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란은 걸프 지역 대다수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 대통령 발언은 이 우호적 관계를 방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다. 유효한 조치가 없으면 양국 관계를 재검토하겠다. 송금준 양국 관계 재검토 이런 표현까지는 상당히 센 강도가 센 발언이죠. 예, 센 워딩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그 2017년 12월경에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예. 갑자기 아랍에미레이트로 간 적이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 왕세자가 UAE와 한국 사이에 국교 단절 문제까지 거론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야당이죠. 그 당시 야당, 현재는 여당인데 그 김성태 전 의원이 그 당시에 이제 그 UAE와의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뭐 금품 문제라든가 이런 걸 제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UAE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 또 문정권으로 오면서 이제 좀 그 신뢰관계, 이명박 정부에서 맺었던 여러 협정들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냐에 대한 신뢰관계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UAE에서 굉장히 격분을 했고 그 당시 그걸 무마하려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2018년 들어서 그 당시 정의당의 김종태 의원 전 의원이죠. 김종대 전 의원이 비밀 협정이 있다. 인계철선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UAE와 지금 임종석 실장이 가기 전 상황인 거죠. 그 갔다 와서 김종대 의원은 문제 제기를 했죠. 2018년에. 그러니까 그 갔다 온 과정이나 인계철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미군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것 같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죠. 한반도에 전쟁이 자동 일어나면 개입 조항 같은 자동으로 개입하는 네. 것을 인계철선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아랍에미리트하고 그거를 맺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이 국회에서 그 확인하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 김태영이라고 예, 그 당시 국방장관. 전 국방장관이었는데 사실상 비밀 군사협정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그러면서 국내에서 여야 간의 다툼이 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사그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속기록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비밀 군사협정 더 나아가서는 UAE와 한국 사이에 그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군사동맹 비슷한 것이 있었고 그 역할을 UAE에 주둔하는 우리 아크 부대나 이런 부대들이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잠정적으로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크 부대는 비전투 부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우리 특전사가 가 있긴 하지만 네. 특전사는 이제 뭐 군에서도 상당히 좀 전투력이 강한 그런 부대긴 합니다만 지금 가 있는 것은 비전투고 그쪽에 특전사 교육 훈련시키는 부대죠. 예. 사실은. 그런데 만약에 인계철선 비밀 군사협정이 맺어져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곧바로 전투병력으로 바꿀 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외부적으로 저희가 공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군사협정이 있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표한 것은 김태형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면 전 이명박 정부 때 국방장관이었기 얘기라는 때문에 얘기입니까?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사실상 비밀 군사협정이 있었다 정도로만 얘기했지 그것이 인계철선이다 아니다까지는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더 논의를 국회에서는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국가 뭐 고급 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 논의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인식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실성범 의원, 만약에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그런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하고 있었을까도 궁금한데요. 아니 더 진행되기 전에 이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손인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 이명박 MB 정부 때 바카라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UAE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비밀을 뭐 양해를 했는데 거기에는 인계철선 그러니까 UAE가 전쟁이 돌입되게 되면 우리 군이 파견되는 것처럼 비밀 양해가 있다는 취지인데 첫째는 김태형 당시 장관이 국회에 와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좀 확인해야 된다. 예.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비밀 협정이 설사 뭐 협정 형태인지 아니면 뭐 양해각서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구두 약속인지 그 다음에 수준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리고 모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파병은 불가해요. 우리나라는 군대 파병하려고 그러면은 국회 동의를 져야 돼. 헌법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현실성 없는 이야기라는 점을 좀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바카라가 아니고 바라카 아 원전입니다. 바라카 예 미안합니다. 바카라는 바카라는 그 경기- 카드 게임 뭐 그러네요. 미안합니다. 예, 카지노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바라카. 맞는데 이상한데 이게 좀 이렇게 비밀 양해 각서, 아니 근데 비밀 그걸 문서. 그냥 뭐 카다라가 아니고 김태형 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고 확인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을 어제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나- 김태형 장관이 확인을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인계철선 같은 중요한 문제를 비밀리에 협정을 하냐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뭐 설마 그쪽에서 전쟁이 나겠냐 해서 했다는 거죠.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비준과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제 우리 아크 부대를 좀 솔직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투 요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특전사 군사 고문단이에요. 예. 그러면은 정예 부대가 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특전사 하면은 좀 다르지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비전투병 그러면 의료라든가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데 특전사가 그 나라의 UAE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 있다는 것은 과거라면 군사 고문단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방어에 대해서 한국 부대가 어떤 임무를 맡았을 수도 있고 추측입니다만은 이런 가능성에 의해서 그런 역할이 자동 인계철선 역할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식의 뭐 구두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은 문서로 된 조약 형태로 협정서로는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란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했을까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이 지금 이 문제를 그냥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단순히 실언이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란 쪽에 뭐 속된 말로 뭐 우리 대통령이 잘 모르고 그런 건데 너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지금 군사 고문단 성격이고 전쟁에 대비해서 우리의 최정예 부대가 파견 가 있고 명분은 비전투라고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요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형제 국가다.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란과 UAE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곧바로 가서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란으로서는 제2의 적을 상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풀기가 쉬워지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예민한 지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라카 원전을 수주하는 그 과정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군사 안보적 협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개연성이 있는 게 그때 사실은 2009년도에 그 UAE가 프랑스의 원전을 주기로 구두 약속을 한 상태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끼어들면서 그걸 뒤집었어요. 뒤집었는데 당시 그쪽에서 좀 약간 매력적으로 느낀 사안이 우리 원전 기술뿐만 아니라
이 원전에 대한 안보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짓는 게 무슨 안보와 관련이 없지만 다만 거기에 그 말하자면 연동된 왜 원전을 짓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수요에는 그 정치적인 수요에는 안보 문제도 좀 약간 있었다는 거죠. 이란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중동의 정세가 미묘하거든요. 이게 매우 복합적이고 중층적이고 다원적인데 그래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단을 파견할 때 지식경제부 장관 중심이 아니라 우리 국방 관련 사람들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논란이 이제 시발이 된 거죠. 그렇게 갔다 온 다음에 왕세제가 지금 아마 대통령일 겁니다. 그 왕세제가 한국에 옵니다. 와서 특전사 우리 시범으로 관람하고 정말 홀딱 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파병의 시초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얼개를 보면은 그런 개연성들이 충분한데 지금 말씀을 놓고 보면은 대통령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그 문제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란이 이 카드를 매우 지금 그 강하게 흔드는 거는 지금 저건 외교적 레버리지라고 봐요. 70억 우리나라에 지금 잠겨 있는 70억 불을 받아가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미국과의 그 NPT 협정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세게 나오면서 70억 불을 받아내자는 그런 외교적 저는 사실은 카드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외교부가 물밑으로 매우 좀 아주 정교하게 접근하고 잘 설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오해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그렇죠. 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지난번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이란이 납포했다가 이제 돌려주면서 그때도 70억 달러 동결돼 있는 것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70억 달러 계속 갖고 있을 이유는 없고 이란을 그렇죠. 주면 남의 끝나는 돈이죠. 문제인데 예. 이란 돈이니까. 네. 근데 미국이 지금 이란 자산을 동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미국과 어떤 양해 없이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UAE의 적은 이란이다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 보면 오냐 잘 걸렸다 아닙니까? 그게 카드가 된 거죠. 예.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울고 싶은데 이제 뺨 때려준 그렇죠. 격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0억 달러 이야기도 있고 결국은 이게 미국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뜬금없는 NPT 이야기까지 꺼낸 것 같아요. 사실 이란도 미국과의 관계의 문제에서는 핵 문제 때문에 자산 동결이라든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데 똑같은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왜 그냥 두느냐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단순히 한국이 외교적 노력을 한다고 풀리지 않고 이란은 이걸 미국까지 개입시키는 수준으로 길게 끌고 갈 것이다. 된통 제대로 걸렸다. 참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실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바이든 날리면 때는 그때는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크게 문제 안 삼았죠. 사실 그때도 걱정됐던 부분이 미국 하원 의장 왔을 때 펠로시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주지도 않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 그랬다가 저거 또 감정 갖고 있다가 문제 삼으면 또 어떻게 되나 그런 부분 좀 걱정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다행히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는데 오히려 이제 그게 국내에서 바이든파 날리면 파로 날리면서 이제 좀 국론 분열에 그런 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넘어가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번처럼 이게 실언이잖아요. 실언인데 이란이 문제를 삼아버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이 문제를 굉장히 좀 정교하게 풀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란이 뜬금없이 대통령 발언 다음에 대통령이 지난 그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했던 얘기를 문제 삼았어요. 당신들도 핵무장 한다며. 핵무장 하니까 니들도 NPT 국제 핵 협약 그 위반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은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고 오히려 그걸 강수를 떠요. 아니 그건 이란이 얘기할 처지가 아니에요. 이란은 자기네들이 과거에 저 북한과 불량 국가로 찍힌 이유가 핵 개발 때문이건 그 NPT 조약 탈퇴하는 그런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이 문제를 왜 꺼내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내정 간섭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처 업무 보고에서 한 발언을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외교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죠. 내정 간섭일 수도 있는 이 민감한 얘기를 왜 꺼냈느냐. 저는 이란의 속셈이 다분히 이번에 70억 불을 받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명백히 담겼으니까 저는 외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물밑으로 세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통령이 실수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라의 체면이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교부 장관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진짜 뭐 고위급 인사를 보내든지 진무사절단이라 그럴까 가서 설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7조 원 이런 문제도 뭐 있는 건데
그 방밖에 없다. 특히나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시는 대로 우리 뭐 큰 나라잖아요. 아니, 인구가 많다는 게 아니라 역사가 오랜 나라. 이게 옛날 페르시아 왕국이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오래됐다고 주장.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역사 문화적으로 보면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 건드는 걸 못 참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빨리 박진 장관이 나서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그 이란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이제 최악으로 치달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외교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익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다른 나라하고의 관계를 막 해치고 다니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방법을 갖고도 지금 논란이 됩니다. 이란은 초치할 만하죠. 대통령이 그런 발언했으니까 들어오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감 표명하고 진위가 뭡니까? 이렇게 따질 만한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실언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실언을 인정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간다든지 또는 뭐 어떤 뭐 채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뭐 우리 대사를 불러? 우리도 불러 들어오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거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이제 맞초치로 나가버리니까 이게 그 풀리겠어요? 근데 그거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교 무대에서 사실 대통령이 실언을 한 것은 잘못인데 그 실언을 공식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것이 있고 자존심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대이란 문제는 우리가 푼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과 이란과의 문제, 바이든 행정부와 이란과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위직을 보내서 뭘 할 수 있을 때 물론 뭐 고위직이 가서 머리를 조아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는 외교적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것이고 저도 이번 기회를 그 사건을 보면서 국가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만큼 큰 리스크를 가져오는지를 새삼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에너지 전환 시기잖아요. 앞으로 20-30년간 굉장히 에너지 수급 문제가 어려운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제 유가 그러니까 원유 확보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리스크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과의 약간의 긴장 관계, 또 UAE와 이란과의 이런 굉장히 그 절박한 그런 관계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UAE 입장에 서버리니까 다음 수를 우리가 두기가 중동 외교 전략에서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앞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냐 대중동 관계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임종석 실장은 일단 이번 파문을 신속하고 성의 있게 수습해야 한다. 결코 말로 대충 얼버무릴 사안이 아니다. 물밑 외교에 최선을 다해 주길 중심으로 바란다. 중동 외교는 신남방, 신북방과 함께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중심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라고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그렇다고 약간 부적절한 비유를 들긴 해서 조금 뭐 양자간 대화에 삼자를 끌어들인 그런 화법이 조금 어떤 그 실언이라는 성격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설 수 없다면은 저는 상당히 수준 높은 급의 어떤 특사단이 파견되거나 그다음에 좀 이란이 좋아하는 그런 우리의 명망가들이 있다 그러면은 찾아내가지고 바로 접촉을 물밑으로 시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외교부 장관의 공식 라인과는 별도로 그 이란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좀 비공식 라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부가 신속하고도 조금 말하자면 격이 있게 그다음에 이걸 해야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외교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뒷문을 열어놓지 않는 한 앞문을 닫아 걸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어떤 투트랙에 좀 아주 미묘한 그런 선들을 잘 넘어가면서 저는 어쨌든 이 문제는 물밑에서 풀어야 됩니다. 이게 수면 위로 부상하는 순간 이거는 뭐 자꾸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일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은 일단 풀릴 수 있다. 뭐 다소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약간 낙관적으로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수행 중인 고위 관계자라고 하니까 대통령실에 뭐 수석쯤 되겠죠. 기자들에게 풀릴 수 있다. 그리고 뭐 혹시 특사 같은 거 보내서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좀 오버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근데 거예요. 뭐
특사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특사라는 게 이제 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특사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사임하자마자 특사로 갔었단 말이에요. 지금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현금으로 못 주잖아요. 그러면은 대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거나 70억 달러 문제, 그렇지 않으면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고 이것에 대해서 약속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거는 그냥 단순한 관료가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같이 질 수 있는 사람이 뭐 특사든 아니면 비밀리에 파견되든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이게 해결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으로서 이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미국도 압박할 수 있고 돈도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랍에서 고립된 것도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저는 이게 크게 확장시켜서 활용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요. 미국을. 그렇죠. 미국의 제재에 의해서 70억을 못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처음에 이란과의 관계를 잘 풀어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대이란 그 기존의 화해 무드를 다시 복원시켜놨지 않습니까? 긴장 관계로. 근데 바이든 행정부 조차도 그 이란 관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 대한 국제사회의 그 기준 테러 단체 지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70억 불 동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 금융 시스템 자체가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는 가능하지 않고 결국은 이란이 그냥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시키고 뭐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미안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성범 의원, 어떻게 풀어야 이게 풀릴 것 같습니까? 저도 뭐 갑자기 뭐 제가 보기에는 하자 말씀하신 게 다 종합판이에요.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고 대통령이 나설 수 없다. 그러면 외무부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 안 될 경우에는 특사를 파견한다. 그 특사의 위치와 위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보정해야 된다.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15 듣고 이어가죠.